당연히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연대 고대급 아니고요? 아니죠. 미국의 아이비리그급이랑 거의 동급? 뭐 야, 근데 생김새도 좀 중국 티가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10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손님은 바로 칭하대학교를 졸업한 박정석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시먼 힐러드라는 PR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섭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 요즘에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대학교에 잘 가진 않잖아요. 글쎄요, 중국 대학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중국 대학교에 이제 나왔으니까 더 많긴 하겠지만 네. 실제 어쨌든 대세라고 하면 네. 우리 일반적으로 네. 미국과 영국이 조금 더 주류인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일단 중국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네.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셔가지고 처음 가게 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3년은 중국에 있는 미국 학교와 국제학교를 나와서 네. 그 영어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다 사람들이 화교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미국, 영국, 영미권 대학을 다들 타겟을 잡고 너무나 네. 당연하게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네. 그 중국의 미래가 워낙 밝다고 그 중국 대학을 중국 통으로 키우려고. 중국 통으로 키우시려고 네. 하셨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저렴한 중국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 대학교가 미국 이런 데보다 좀 저렴한가요? 확실히 저렴하죠. 왜냐면 학비가 1년에 한 네.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1년에요? 미국에 대비해서 제가 다녔을 때는 2005년도에 네네네. 입학했는데 뭐 그때로 봤을 때는 중국 대학이랑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1년이라고 하면 두 학기가 합쳐서 300만 원이야 되죠? 네, 그렇죠. 국립대학교인가요? 국립대학교죠. 칭하대학교 대한 이제 자랑 한번 좀. 칭하대학교요? 네,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대학교 수준인 건가요? 당연히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급 아니고요?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그만 아니죠. 서울대급. 제가 알기로 네. 중국에서 한 5,000명 중에 1등을 해야지 칭하대학교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저희는 유학생끼리 네. 그 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국 학생들이랑 경쟁하지 않고요. 중국 학생이랑 경쟁했으면 제가 못 들어갔죠. 유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들어가기 쉬웠다는 뜻인 건가요? 훨씬 쉬웠죠. 훨씬. 그러면 세계대학 순위는 어느 정도 돼요? 칭하대가. 그게 순위는 매번 뭐 바뀌겠지.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본 최근 자료는 22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바이아스가 있는 것 네. 같고, 물론 이공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좀 높게 나도 생각을 하고. 22라면 거의 미국의 아이비리그급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네. 이공계가 워낙 세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게 수준이 높게 나오죠. 본인이 있는 그 문과 쪽은 좀 약한 편인 거예요? 부가 쪽은 상대적으로 이공계 대비해서 더 워낙 약하죠. 왜냐면 이공계의 칭하대 본과 학생들은 네. 학사 과정 자체는 네네. 글로벌 탑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가장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벌이 북경대랑 칭하대인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둘 중에 어느 대학교가? 저희 형이 네. 북경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네. 동생은 그럼 이제 칭하대를 간 거고. 그래서 북경대를 북경대보다는 칭하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두 명 다 공부를 되게 잘했네요. 아닙니다. 사실 점점 지금 중국 대학 네. 가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하지만 뭐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 크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네네. 180명 정도 유학생이 시험을 보면 네. 한 20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180명이 좀 그래도 상향 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네네. 제가 2005년도에 입학을 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렵겠죠. 중국 대학교를 졸업할 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과 다르게 좀 장점이나 단점 우선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긴 하죠. 가볍게 한 번만 해주세요. 중국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딱 한 문장 정도 해주셔야죠. 칭하대 졸업생인데 네, 한 문장. 어떤 얘기를 할까요?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말을 문장으로 바꿔서 해주세요. 욕밖에 없는데. 你要我说什么?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뭘 얘기하기 원하느냐. 뭘 얘기하고 원하냐? 네.
약간 근데 발음이 되게 좀 좋은 편이긴 하네요. 아니, 사실 좋은 편은 아니고요. 네. 왜냐면 제가 대만에서 처음 중국어 배웠고 네. 또 심천이랑 상해 그리고 그 호남성 장사 이렇게 사투리에 있는 지방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약간 표준어는 아닌. 13년 거주했잖아요. 네네. 야, 근데 생김새도 좀 중국 티가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고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까지 살짝 해주면 중국 사람 같아요. 사실 중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어는 유창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직을 했고 제가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장점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중국 친구들을 사귀는 게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기 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뭐 중국에서 뭐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한다든지 네네. 뭐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사실은 네.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많이 있지만 네. 중국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한인 유학생들끼리 어울린다. 유학생들끼리 너무 많아서 음. 사실은 중국 유학 온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네. 친한 중국 친구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의 네.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려면 네. 중국 사람들이랑 좀 민글하고 해야죠. 섞이고. 그럼 단점 한 가지 있다면? 그런 이제 미국이나 영국 대학 같은 거 비교했을 때 저는 크게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화대학교 같은 그런 중국의 명문대학교를 유학을 준비한 친구들이 꼭 같이 해야 되는 한 세 가지가 있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데. 중국인데.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중국어만 잘하는 거는 네.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좀 폭이 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이 뭘 같이 해야지 그 유학을 잘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근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등학생 때 중국 유학을 마음먹고 네. 중국에 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고요. 왜냐면 아. 이미 중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하기 때문에 입학시험은 칭화대 신방과나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국어를 시험 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중국어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좀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좀 없죠. 좀 떨어지고. 한마디로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 대학교 학사를 준비하는 건 좀 힘들 수 있다. 입학을 준비하는 한국에서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북경에 있는 뭐 북경대나 칭화대를 가려면 네. 상해에서 공부해도 안 됩니다. 아, 정말요? 왜냐면 거기도 워낙 입시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상해에서 공부해서 북경대 칭화대 합격하는 사람들 예전에 뭐 2000년도 초반 때는 좀 있었어요. 네네. 저희 형님도 그랬고. 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아.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언어가 네. 고등학교 때 배워서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무리고 또 현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네.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물론 뭐 공부를 너무나 네. 잘하시는 분이라면 네네.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국어를 공부하고 뭐 할 때 너무 즐거웠거든요, 사실은. 네네. 왜냐면 저 원래 약간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타입이고 네네. 친구 사귀기도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중국어 공부 자체가 너무 즐거웠는데 네. 정말 중국에 대한 꿈이 있다면 한국에 중국 유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중국 유학생들과 좀 교류하시고 좀 친구가 되시고 하시면 좀 중국어도 늘고 중국 문화를 좀 이해하고 하면 이제 중국 대학 입학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에도 요즘에 중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나가다 보일 때 많으면 좀 반갑겠네요. 저 중국어 들리면 반갑죠. 그쵸. 네. 말을 걸고 한 그러나요? 제가 먼저 말 걸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칭화대학교 졸업생 박정석 과장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유학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좀 부끄러워. 안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중대학 졸업한 거 맞지? 맞자.